자, 인지소를 유고가 불곡이니 이 왕곡 이위층이니라. 그죠? 사람이 싫어하는 바는 오직, 그죠? 고와, 그죠? 가부. 그 다음에 이제 불곡에 대해서는 이제 뜻이 좀 다른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곡식 곡자잖아요. 곡식 곡자니까는 이제 앞에 고와 가부, 그죠? 앞에 이제 맹자는 황과고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맹자는 황과고독인데 이제 노자는 항상 고가 불곡이에요. 고와 가부. 그리고 불곡은 보통은 곡식을 먹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곡자가 착할 곡자도 있어요. 착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내가 볼 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곡식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황과고독 할 때 그죠? 뭐 이제 할 듯이 그 독거노인 하듯이 있잖아요. 그 자식 없는, 그 자식을 못 낳은 혼자 사는 그죠? 독거노인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뭐 이제 뭐 해석한 따라서 이제 어쨌든 간에 다의적인데요. 불곡이란 말이 어쨌든 맹자는 항상 가장 불쌍한 사람의 황과고독이라고 그랬고요. 노자는 고가 불곡이랬는데 서로 상통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지금도 보면은 고아, 그죠? 과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없는 독거노인들,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쨌든 가장 불쌍한 사람. 앞에서 이제 노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군주나 후왕에 고귀한 것은, 그죠? 가장 천근한 것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의 귀한 존재인 거는 누구한테 오느냐? 가장 천근한 일반 민중들한테서 온다 말이야. 그죠? 앞에 노자 2장에서도 보면은 선의 근거는 불선에 있고요. 그죠? 아름다움의 근거는 추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추함에 근거해서 추함이 바탕이 돼야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요. 불선이 바탕이 돼야 선함이 있는 거거든요. 노자적인 존재론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거고, 가장 미천한 거고, 가장 처하기 싫어하는 거기에 바로 뭐냐면 가장 고귀한 왕이나 공이, 그죠? 그 바탕 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 그죠? 가장 처하기 싫어하는 바가 오직 고와 가부, 그리고 불곡인데, 그죠? 왕은 스스로를, 그죠? 고아나 가부나, 그죠? 불곡이라고 칭한다 말이야. 우리 조 선생님 거기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 과인이라 그랬잖아. 여기 지금 과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가부라기보다는요, 겸사예요, 겸사. 겸사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기해서는 과덕지인의 약자라 그래요. 덕이 모자라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제 하는데, 여기도 하고, 같이 연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과인이 했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항상 이제 왕과 공이, 그죠? 요즘 어떤 대통령 후보자들 보면 항상 그 공무원, 공직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옛날부터도 뭐냐면은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복이라고 부르어요. 공복. 그죠? 이 공자에다가 종복자, 그죠? 항상 이제 공무원은, 그죠? 스스로를 공복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죠? 공적인 종이란 말이야. 그죠? 이제 월급 받고, 그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그죠? 그 주권을, 그죠? 국민들을, 민의를 대변하면서요, 그들의 안위를 해서, 그죠? 그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는 정의를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바로 그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노자가 이미, 그죠? 2500년 전에 가장 고귀한 왕이나, 그죠? 그리고 공자도 보면은 이제 요게 깬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세모가 뭐냐면은 한계 짓고 사사로움이거든요. 사사로움을 깨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왕이 옛날로 보면은 노자 시절 때 보면 지금 천자예요.
요거는 이제 방백이 되겠는데, 요거 뭐 대통령이면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이제 왕이나 공은, 그죠? 스스로, 그죠? 가장 미천하고 천근하고, 그죠? 불쌍한 사람이다, 말이야. 그죠? 이걸로 쳐야 한다, 말이야. 그죠? 그걸로 자신해서 이제, 자기의 해야 할 자를, 그죠? 하늘과 땅을 계승해서 사람한테 전하고요. 그리고 사사로움을 깨고, 그죠? 공적인 일을, 그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의를 구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넓히는 데에, 그죠?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가장, 그죠? 불쌍한, 그죠? 불쌍한, 가장 천근한, 스스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남이 받들더라도, 그죠? 이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모든 국민들의, 그죠?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일을 해나가야 그 사람이 바로 공직으로서의 할 자세다.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누누이 이제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그죠? 공직 사회에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권력을 쟁취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는요, 정말로 이제 그 반대로요, 그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승화시켜서요, 그죠? 마치 이제 공적인 임무를, 그죠? 자기 사욕을 완전히 죽이고 그 공적인 일을 담당해 가지고는 뭐 권력이라는 것을요, 그 뭐냐면은 국민의 위임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그 뭐냐면은 공적 임무를 정말로 최선 다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위치에 처하면은 거기서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위임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역사를 알고, 민족을 알고, 온고이 지신해서, 그죠? 옛 것을 찾아 풀어 엮어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그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진짜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리더가 오히려,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리더는 항상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지만은, 그죠? 항상 그때마다 항상 보면은, 나중 되면은, 그런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하고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매치는 안 돼요. 이것도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구절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물혹 손지 이익하고 혹 익지 이손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앞에서는 어떤 구절이었냐면은, 그러므로 만물이라고 한 것은 혹 후 불었다가 후 빨아들었다가 후 강성했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게요. 이제 그대로 생각하면은요, 세상, 이 노자에서 이제 왕이 나오고 공이 나오고 만물이 나오고 하면은, 물이 나올 때는 보통 보면은 일반 백성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만물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다의적으로 해석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혹, 그죠? 혹 손해봤다가 혹 이익을 보고, 혹 이익을 봤다가도 혹 손해본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제, 노자는 항상 대대의 방법을 쓰고요. 항상 보면은 순환이라 한다 하잖아요. 그죠? 되돌아오는 것은, 그죠? 반자, 도지, 동 그랬잖아요.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이다 하니까는. 여기서도 이제, 물론 이제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봐서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라고 해서는 혹 이익을 봤다가, 그죠? 혹 손해를 봤다가, 혹 이익을 봤다 하기도 한다. 이 순환한다, 그죠?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가 이제 인지소를 혹, 유, 고가, 불고, 이, 완공, 이, 위칭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고와 가부, 불곡이니, 완공이
스스로를 고아로, 가부로, 불곡으로 칭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고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 구절을 읽는다고 본다면은요, 만불이라고 하는 것은 혹 왕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는 혹 당장 요 조금 고로라는 연결해서 보면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익이 되고, 혹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를 본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 바로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스스로 고아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가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자처하면서요. 왕의 고귀함은 이런 고아, 가부, 불고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맹자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왕도 정치를 실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는 급선무부터 해야 된다.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요. 또 뭐냐면은 국가의 재정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국가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하게 그 국가의 재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쓸 수 없으면 누구한테부터 했냐? 먼저 맹자의 얘기 따르면은 황과 고독부터 이제 가장 급선무로 이 사람부터 이제 돌보고 점점 넓혀가라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노자도 이제 그런 의미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이 이제 스스로 고아, 가부, 불곡이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칭해가지고요. 이 사람부터 돌봐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그죠? 항상 자기는 모자라는 사람, 불쌍한 사람 생각해서 이 사람부터, 그죠? 돌봐주면, 그죠? 당장에 보면은 국가로 봐서는 당장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바로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런 그런 왕공이 정치를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정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 손해를 본 것 같지만은 혹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말이 앞에 있는 구절이고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혹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혹 손해를 본다 하는 말은 뭐냐면 당장 있잖아요. 보면은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것을 황과 고독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쓰지 말고요. 그죠? 자기의 궁시를 튼튼하게 한다든가 국가 재정을 한다든가 자기 자신의 그 궁궐을 호사스럽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스스로가 고귀함에 자처하면은요. 당장 자기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가 자기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식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맥락상 고록 하는 말을 항상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앞뒤에 그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니까요. 그죠? 이제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소교를 아역 교진이 강양자는 부득기사라 오장 이위 교훈이라 그랬거든요. 남들이 가르쳐진 바를 나도 역시 가르쳐 주니, 그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죠? 아까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앞에 구절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뒤에 나와는 강양자는 부득기사니 오장이위 교분이라 이제 요 구절을 얘기한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 되지만은 이 뒷구절이 더 맞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남들이 가르쳐 주는 바. 그렇게 남들이 가르쳐 준다는 말은 뭐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통용적인 상식 있잖아요. 그죠?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그죠? 무시할 수 없고 나도 가르쳐 주는데, 강양자는 부득기사라 그랬어요. 강할 강자에다가요, 이 들보 양자거든요. 이제 교량할 때 양자인데요. 이 다리하고 이 교각하고 이 교각 사이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굳건한 대들보인데, 어제 보면은 이 강양자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노자가 뭐냐면은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그랬잖아요. 그죠? 약한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 할 때 약자는 뭐냐면 유약한 거거든요. 유약한 것에 반대되는 말.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비우고
뭐냐 하면은 자기를 자기를 정하게 해가지고는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요. 자기 뻣뻣하는 게 세우는 거, 그죠? 노자 앞에서도 강양자는 뭐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뻣뻣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막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하면, 굳설장차하면은 일찍 늙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찍 늙으면은 뭐예요? 일찍 늙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그대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굳세가지고 뻣뻣해 있는 사람은 부득기사인데요. 여기서 부득기사는 조금 의역을 해야 돼요. 얻지 못한다 뭐냐? 기사라는 말은 제명에 죽는 거예요. 제명에. 그죠? 자기 자신이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그죠? 도로 부여받은 원리를 잘 체득해서 살면은 그죠? 술을 하고요, 건강하게 살고, 부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좋아해서 고종명을 누릴 수가 해서 죽어야 되는데요. 이제, 자기의, 마땅히 수명해야 할, 이제, 죽어야 할, 수명을 다 못한 거예요. 공자가, 이제,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공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용감함에 있어서는 나를 능가한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공자한테도 막 덤비고 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버릇없는 제자였긴 하고 아주 용감했던 제자지만 또 논어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제자가 자로인데요. 공자가 그 자로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자기 명예에 죽지 못할 거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물론 죽음을 위해서 죽는 건데요. 용감해서 죽음 때문에 죽는 건데요. 고르는 거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천수를 못 누린다 말이야. 그죠? 유약함의 원리로서 체득해서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현했을 때에 자기의 운명대로 자기의 목숨대로 살다가 죽는데 억지로 뻣뻣해서 억지로 자기한테 강해지면은 자기의 운명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약함의 도를 체득해지고 도의 원리대로 살고 덕을 실천해서 샀을 때 자기의 천수를 누릴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말을 그죠? 나는 오장이위 교분이라 나는 장차 이것으로서 교부로 삼는다. 근데 가르침에 부에서의 부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손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아비부자예요. 아비부자인데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부자는 이제 근본, 토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침의 근본, 가르침의 토대로 삼겠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유약한 것은 도의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유약함의 도. 그래서 그때 유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강함하고 대립되는 거라기보다는요, 이제 자기의 사사로움이라든가 자기의 고집스러움, 자기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죠? 그런 것을 비우고, 그죠? 도를 체득해서 도에 따르는 거, 그죠? 덕을 실현하는 거, 그게 바로 유약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장은. 네, 이 장 하나에 노자의 우주론도 들어가 그렇죠. 있고, 예, 우주론 있고요. 겸손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고. 그렇죠. 항상 보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왕이 정치를 할 때요, 유교나 노장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원리, 우주의 이법을 이제 우리가 보고 체득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제 그것을 본받아서 실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법자연이라 그래요. 법자연. 자연을 본받아서 인간에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뭐 유약함의 원리와 또 뭐 가르침의 근본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하나에 다 좀 섞여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나도 참 뭐 이해가 좀 안 되는 논리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도생일, 일생일, 이생삼, 삼생 만물,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이, 그죠? 음양을 부여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충기로서 조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공 그죠?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선명한 구절은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법자연 사상 그죠? 자연을 본받는 입장으로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노자의 또 민본주의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유교에서도 서경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요즘도 보면은 이제 뭐 중국 공산당도 민심을 많이 살핀다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도 이제 서경에는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천하게 여길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물과 배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그죠? 배가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고요. 그죠? 하는 가듯이죠.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국적인 동양적인 민본주의 사상의 토대가 거기 있다 그러거든요. 그 민본주의 사상을 일반적으로 가장 잘 이제 실현해서 이념을 구현했던 사람이 바로 일반적으로는 맹자라는 텍스트라 그래요. 맹자에 보면은 민본주의도 있고 혁명사상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맹자의 왕도정치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민본주의거든요. 민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좀 다른데요.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백성이 주인이고 백성이 정치의 주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교는 백성의 근본하는 정치지만은 정치는 누가 하냐면은 이제 왕이 하는 거고요. 엘리트가 하는 거예요. 군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점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차이 나지만은 지금 여기도 지금 노자도 맹자 못지않은 그 민본주의 사상이 그대로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인지소 앞에는 더 앞에 있었고요. 그죠? 쿠왕에 고귀한 것은 그죠? 백성의 그죠? 비천한 것에 근거한다고 분명히 노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노자도 거기에 못지않은 그 민본주의 사상 그죠?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우주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그렇죠. 관계에서 가장 낮은 곳의 관계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항상 그 원리상 먼저인 것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항상 그 학문을 하는 방법에서 또 우리에게서 직접적이고 먼저인 것으로부터 원리상 먼저인 것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노자가 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노자는 도와 덕그에서 우주론에서 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주로 이제 원리상 먼저인 것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42장을 살펴봤습니다. 43장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